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정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오늘 선대위 쇄신을 위해서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 사퇴로 상징되는 선대위 갈등상이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선대위 인적 쇄신안을 내놓겠다는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선대위 쇄신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시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준석 당대표와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 하도 화가 나서 종합제TV 동영상에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사를 동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심장에 박힌 이준석이라는 가시를 뽑느냐, 그대로 안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선대위 개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대위 갈등은 99%가 이준석이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항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깎아내리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걸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도 방치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 저 사람 지도자감이 아니구나. 저런 사람이 이재명 문재인을 공격을 해도 저기에 무슨 믿음이 가느냐. 이게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단하는 이유가 선대위 쇄신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것도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방은 간단합니다. 이준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 해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데 여기저기 건드려 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수술을 할 때는 정확하게 환부가 어디 있느냐, 암 종양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만 도려내야지, 그것을 도려낼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환자 죽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70여일, 이제는 70여일도 안 되네요. 70일 정도 남았군요. 그런데 무슨 수로 조직을 쇄신하고 무슨 수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후보는 자신에게 정직하기 바랍니다. 요사이 발표하는 정책이 국민들 마음에 전혀 꽂히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정부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는 게, 그게 정권을 잡은 뒤에 해야 무게가 실리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약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귓전으로 흘러듣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걸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선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게 무너지면은 국민들은 자유를 잃고, 자유를 잃으면은 행복도 잃는다는 이 단순 명쾌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당 후보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당 후보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돈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당 후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나저나 잠정 중단한다고 하니까 자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비관론입니다. 이미 선거 졌다. 이런 사람은 옆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낙관론을 가져야 됩니다. 낙관론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안 된다는 사람 1000명 모아놓아봤자 아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된다는 사람, 어려울수록 된다는 사람.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불굴의 이 기사회생의 의지가 있고 체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제발 정치 기자들에게 휘둘리는 아주 나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윤석열은 오만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제대로 오만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될 때 기자들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연거푸하다가 결국 후퇴하게 된 거죠.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 인사도 잘했다. 그러나 독재자였다. 그게 무슨 사과할 일입니까? 이재명은 그보다 훨씬 더 전두환을 비호했는데도 기자들이 이재명 보고 사과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그때부터 사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대국민 메시지라고 내놓은 것은 잘못했다 사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과만 하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 후보로 뽑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맞서야 할 사람은 이재명, 문재인도 아니죠. 그 사람 뒤에 있는 김정은, 핵무장한 김정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김정은과 맞서서 체제를 지켜야 할 윤석열 후보, 제발 오만하려면 좀 제대로 오만하십시오.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에게는 오만해도 됩니다. 자꾸 말 조심하라고 기자들이 말합니다. 말 조심하라고요? 이재명은 감옥 가야 할 사람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는 걸 막말이라고 욕하는 기자들 말 듣다가는 표가 다 떨어집니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정치 기자들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다가 망한 정치인들 리스트를 뽑으라면은 저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름을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실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정통합법 국가입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한미동맹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체제의 존망이 걸린 선거라는 것을 어떻게 쉬운 메시지로 혼신의 힘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한 2달여 동안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충실할 때, 자신에게 정직할 때 그 힘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야 합니다. 제발 사과는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